122페이지부터 한번 같이 봐봅시다. 자, 집합의 연산 서원인데 첫 번째 합집합과 교집합. 그러니까 지금 얘는 집합에는 뭐 덧셈, 뭐 뺄셈 이런 게 없어. 대신에 합집합, 뒤에서 나오겠지만 차집합 이런 게 있는데 각각 어떤 의미냐면은 자, 합집합이라는 거는 A에도 있거나 또는 B에도 있다. 그치? A에 있거나 B에 있는 그러한 원소들을 모아놓은 집합이 A 합집합 B라는 집합이 된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상에서는 이렇게 A랑 B를 전부 다 색칠한 형태다. 교집합은 A와 B에 대해서 A에도 있고 그리고 B에도 있다. 벤 다이어그램상에서는 이 겹치는 이 부분, 겹치는 부분 알 수 있고, 다음 서로소라는 거는 겹친 부분이 없을 때, 벤 다이어그램상에서는 이렇게 동떨어져 있을 때 얘를 서로소라고 한다. 서로소.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서로소라는 건 뭐였어? 최대 공약수가 1인, 그렇지? 공약수가 1뿐인 두 수를 서로소 이렇게 썼지. 그래서 자, 공집합 같은 경우는 모든 집합과 서로소겠지. 왜? 교집합하면 공집합이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집합 연산 법칙. 자, 합집합에 대해서 이렇게 연산 법칙에서 교합 법칙 가능하고, 교집합도 연산에 대해서 대상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교환이라는 게 대상의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대상의 순서를. 결합 법칙이라는 거는 우리가 연산의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A 합쳐 B를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C를 하는 거랑 B랑 C를 먼저 합쳐한 다음에 나중에 A를 하는 게 연산 순서가 앞에 걸 먼저 할 것인지 뒤에 걸 먼저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교집합도 마찬가지. 연산 순서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같은 연산끼리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고, 분배 법칙은 다른 연산, 교집합과 합집합 같이 나와 있을 때, 그래서 이렇게 교집합을 이렇게 뿌려준다 생각하고 하면 돼. 그래서 뿌려준 다음에 마지막에는 원래 합집합이었으니까 합집해준다. 이렇게.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왼쪽에서 좌변에서 오른쪽으로 바꾸는 건 잘해. 근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우변에서 좌변을 바꾸는 걸 잘 못하는데, 보통 이게 익숙해져 있으니까 잘하는데 이것도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된다. 등호라는 거는 완전 똑같다는 거니까 이렇게 겹친 부분이 있네. 이렇게 교집합 C, 교집합 C. 그럼 이걸 우리가 얘를 묶어가지고 밖으로 뺄 수 있겠구나. 이것도 분배 법칙에 해당하는 거야. 그다음 여집합과 사집합에서 먼저 정의해야 되는 게 전체 집합. 전체 집합은 그냥 처음 집합, 정말 전체 집합 해가지고 유니버셜이라는 영어를 써가지고 제일 첫 글자 유니버셜 이렇게 해서 U라는 기호를 많이 쓰고, 그다음 여집합이라는 거는 A에 속하지 않는, 그치? 그러니까 전체 집합에는 포함되고 A에는 속하지 않는, 그래서 이렇게 A 여집합 해가지고 전체 집합에는 있지만 집합 A는 없는 그러한 원소를 모아놓은 게 A의 여집합이 된다. 다음 차집합 같은 경우는 보면 A에는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 그래서 A에는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 그럼 잘 들어봐. 어떤 원소가 B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는 B 입장에서 B의 여집합에 속한다는 걸 볼 수 있겠지. 맞니? 그러니까 X가 어딘가에 속해야 돼. 근데 B에는 없대. 그럼 B 바깥에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X가 B의 여집합에 이렇게 여집합에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 여집합에 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해. A 차집합 B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왜냐면 교집합 평의 자체가 얘에 포함되고 그리고 얘에 포함되는 거였으니까. 근데 B의 여집합 평이 B의 여집합이라고, 그렇지? 그래서 A 차집합 B를 교집합의 여집합,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이다 이렇게 알아두는 게 되게 중요해.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자, 위에서 연산 법칙 보면은 그 어디에도 차집합에 대해서는 연산 법칙이 없어. 그래서 내가 연산 법칙을 적용하려면 내가 어떻게든 이 차집합을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꿔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상에서는 이렇게 전체 집합 U가 있고 A를 제외한 다른 부분
여기가 A 여집합에 해당한다. 차집합은 이렇게 A랑 B가 있을 때 A에만 있는 거야. B에는 없고 집합 B에는 속하지 않으면서 집합 A에만 속하는 이렇게 순수한 A, 순수하게 A에만 속하는 부분. 물론 순수한 A라는 그런 수학적인 표현은 없어. 그냥 그림상에서 이렇게 A 차집합 B 여기에 해당한다. 이해되니? 다음에 넘어가서 그다음 집합 연산 성질 봐보면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을 합집하면 당연히 자기가 나오겠지. 더 추가된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교집합에도 마찬가지로 A 나올 것이고, 공집합이랑 합집합하면 당연히 A고, A랑 교집합을 동집합을 했을 때는 당연히 공집합 나온다. 겹치는 게 없을 거니까. 그다음 전체 집합을 합하면은 전체 집합 되고, 전체 집합이랑 교집합하면은 A가 된다. 그러니까 이건 외울 게 아니라 뭔가를 합했는데 추가되는 게 없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추가된 게 없다고 한다면 그대로 있을 거 아니야. 그대로. 그러니까 A 합쳐 U 같은 경우에는 이미 U가 다 갖고 있어. 다 갖고 있는 거에 뭔가를 추가해봤자 어차피 내일도 있는 거니까 여전히 U가 된다. 그래서 뭘 할 수 있냐면은 여기 있는 A가 B에 포함된다. 그러면은 A가 이렇게 있고 B에 포함되는 이런 상황인 거야. 그럼 그림 그려가지고 봤을 때 A 합집합 B를 보면은 A랑 B를 합하면은 여전히 B가 되겠지. 이미 B에는 A가 있으니까. 그 다음 A랑 B에 겹치는 부분은 A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수식으로 막 이렇게 외우려 하지 말고 그림 그려놓고 나서 어떤 상황을 만족하는지 파악할 수 있게끔 하면 돼. 알겠니? 그림 그려가지고 파악할 수 있게끔만 만들면 된다. 그다음 여집합은 자기 자신 나오고, 그다음에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이 아닌 걸 다 더하면 합하면은 전체 나오겠지. 그다음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 아닌 거의 교집합은 당연히 공집합일 것이고, 외울 게 아니라는 거지. 이해만 하고 있으면은. 그다음에 선생님 방금 말했던 A 차집합 B이고, 요게 지금 되게 중요한 거야. 이게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과 같다. 다음 또 같은 게 A 차집합 A 교집합 B. 그러니까 차집합이라는 게 어차피 겹치는 부분을 제외시키는 거야. A 차집합 B는 A에서 B 전체를 다 제외시키는 게 아니라 어차피 A에는 포함되고 B에는 포함되지 않는 그런 원소를 보는 거니까 겹치는 부분만 제외시키면 되겠지. A에서. 그래서 A 차집합 A 교집합 B 이렇게 쓸 수 있고, 아니면 A 합쳐 B에서 B를 제외하면 마찬가지로 A 차집합 B가 된다. 얘도 마찬가지로 외울 게 아니라 A 차집합 B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은 이 부분이니까 내가 이 부분이 나오도록 연산을 해주면은 어떻게 될까? 그것만 한번 고민해보면 되는 거야. 그럼 A 합쳐 B에서 B를 차집할 수도 있고, 아니면 A에서 이 겹치는 부분만 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절대 전혀 이게 외울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대칭 차집합, 요것도 중요하니까 또 따로 정리해 봅시다. 대칭 차집합. 그러니까 A 차집합 B랑 B 차집합 A를 합집합하면 생기는 부분이 이런 모양일 거 아니야. 순수한 A랑 순수한 B를 모아놓은 부분. 그래서 이거는 또 마찬가지로 차집합을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본다면 A 교집합 B 여집합, 이거랑 B 교집합 A 여집합,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대칭 차집합에 대해서 연산을 쌤이 이렇게 정해 볼게. 대칭 차집합에 대한 연산을 세모라고 정해 볼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문제에서 A 세모 B라는 이 연산을 새롭게 A 차집합 B 합집합 B 차집합 A 이렇게 정의하자라고 한 거야. 이 세모라는 연산을 이 연산으로 정의하자 이거야.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A 세모 B랑 B 세모 A는 어떨까? 비교해보면 같을까 다를까? 같겠지. 얘는 같습니다. 왜냐면 이 연산이 어차피 얘랑 같은데
합집합에 대해서 교함수 성립하고 교집합에 대해서도 교함수 성립하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안 바뀌었어. 그래서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다음 또 지금 교함법칙. 그다음 또 뭐가 있냐면은 이번엔 3개짜리 A 세모, B 세모, C 있을 때 내가 A 세모 B를 먼저 하고 나서 C를 나중에 하는 거나 A 놔두고 B 세모 C B랑 C를 먼저 하고 나서 나중에 A랑 보는 게 똑같아. 결합 법칙. 그래서 대칭 차집합을 의미하는 연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하더라. 이거 알 수 있어. 그다음 실제로 이 3개짜리 대칭 차집합이 의미하는 거에 대해서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면은 A, B, C 이렇게 있을 때 이 3개짜리의 대칭 차집합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여기랑 여기랑 여기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까지. 그래서 이게 지금 3개짜리 대칭 차집합이 의미하는 벤 다이어그램이야. 해보면 여기 나와. 해보면은 그래서 요거는 한 번씩 나오니까 이 그림은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이 그림 기억할 때 그냥 막 외우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 가지 팁을 주자면은 여기 색칠된 지금 이 부분 색칠된 이 부분은 겹치는 부분이 홀수개인 부분이야. 자 여기 겹치는 부분은 A밖에 없어. A 한 개 홀수개지. 여기도 C 한 개 홀수개, B 한 개 홀수개야. 여기는 겹치는 게 몇 개야? A, B, C 3개잖아. 홀수개인 부분만 다 여기 색칠하면은 그게 대칭 차집합이 된다.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이 홀수개인 영역을 다 체크하면 그게 대칭 차집합이 의미하는 부분이 된다. 정리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야. 정리해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겹치는 부분이 짝수이잖아. A랑 B랑 겹치고 있으니까 A, B 2개 짝수개에 대해서 겹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해당하지 않고 나머지 홀수개 한 개, 한 개, 한 개, 여기 3개 이렇게 됐어? 그래서 대칭 차집합에 대한 이 내용은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시험 문제에서 단골로 나오시니까 나올 때마다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파악하고 있지 말고 이미 알아두면은 파악된 정보를 가지고 바로 풀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시간을 좀 확보하시라 이런 문제에서. 한 5번째 드모르간 법칙. 얘는 여집합에 대해서 우리 그냥 직관적인 느낌만 보면은 여집합에 대해서 분배 법칙처럼 느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C라는 거를 각각에 대해서 다 풀어줄 건데 합집합 같은 경우는 교집합이 되고 교집합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집합이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드 모르간이라는 수학자가 발견해가지고 드 모르간 법칙이라고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합집합, 교집합에 대해서 여집합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나타내는 거야. 그럼 내가 A 차집합 B 이렇게 여집합이 있었어. 그럼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드모르간 법칙을 적용시킬 수 없어. 그렇지? 왜? 드모르간 법칙은 교집합과 합집합에 대해서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A 차집합 B를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라는 거야. 그러고 나면 얘가 A 여집합 합집합 B 이렇게 나오겠지? 됐니? 그래서 차집합을 내가 집합 연산 성질이나 법칙 같은 거를 다 적용시키려면은 어떻게든 차집합을 없애는 방향으로, 즉 차집합을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꿔가지고 그 이후에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집합의 연산과 원소의 개수 같은 경우에는 자 전체 집합 U의 세 부분 집합 A, B, C에 대해서 자 A 합쳐 B의 원소의 개수는 NA 더하기 NB에서 이 겹치는 부분을 빼주면 돼.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A 합집합 B가 의미하는 부분은 이 부분인데 NA가 의미하는 거는 이 부분이고 NB가 의미하는 부분은 이 부분인데 그럼 결국에는 이 겹치는 부분이 두 번 더해졌어. 그렇지?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거를 한 번만 더해잖아. 그 중복적으로 두 번 더해졌으니까 이걸 한 번 빼셔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빼줘야 된다. 그다음 세 개짜리에 대해서는 겹친 부분을 이렇게 빼주고 나면은 얘가 아예 빠져버려.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로 그래가지고 보면은 A, B, C 이렇게 있을 때, 자 A 합쳐 B 합쳐 C 이걸 다 더해주면은 여기랑 여기랑 여기니까 여기가 총 방금 세 번 겹쳤지. 세 번.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나머지 이 부분들은 두 번씩 겹쳤어. 그렇지?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빼주고 나면은 이 부분이 지금 사라져. 그렇지? 두 번 더 했으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다 또 다 없앨 건데, 그럼 결국에는 이 겹치는 세 번째로 겹치는 부분이 세 번이나 겹치는 부분이 다 빠지는 거야. 그래서 다 빠졌어. 근데 필요하잖아. 다시 한 번 더 해준 거야.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공식처럼 그냥 외워두세요. 공식처럼. 나머지는 뭐 이제 그러니까 차집합 같은 경우는 NA 차집합 NB가 아니라 NA 빼기 NB가 아니라 항상 이거야. 얘 의미하는 게 A, B가 있으면은 이 순수한 A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실제로 여기 원소의 개수에서 여기 원소의 개수를 빼면 안 되겠지. 그래서 여기 원소의 개수에서 겹치는 부분 A 교차 B의 원소의 개수만 빼야 된다. 혹은 이 전체에서 B를 전체 다 빼줘도 되고 이렇게. 이해되니? 물론 이게 항상 성립하지 않는 건 아니야. 그럼 언제 성립할까? 이게 언제 성립할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라는 말은 항상은 아니잖아. 그치?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거지. 그럼 성립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언제 성립할까? 그치? 얘는 B가 A에 포함될 때는 그때는 등호가 되겠지.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 이 값이랑 똑같다 라는 이 조건은 집합 B가 집합 A에 포함된다라는 조건이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조건 해석하는 것도 알아두시고 뒤에 문제를 좀 몇 개 좀 같이 풀어봅시다. 자, 654번 한번 보자. 654번.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 합집합 X 여집합이 전체 집합이 될 것이고 A 차집합 B랑 X를 합집하면은 X가 된대. 그럼 일단은 자 여기부터 한번 봐봅시다. 여기부터 자 A 차집합 B 합집합 X 했더니 X가 된대. 그러면은 A 차집합 B가 어쩐다는 거야? 집합 X에 포함된다는 거지. 그렇지? 합했을 때 여전히 X 나왔다는 거는. 근데 A 차집합 B는 뭐에 해당해? 3, 5, 7을 제외한 1, 2, 4, 6, 8. 그렇지? 그래서 이 X가 지금 1, 2, 4, 6, 8. 이렇게 원소로 갖고 있으면 되겠니? 그렇지? 일단은 이거는 무조건 원소로 갖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A 하집합 X 여집합이 전체 집합이래. 그러려면 집합 X는 집합 A에 포함이 돼야 되겠어? 맞아? A랑 X가 아닌 거를 합했더니 전체 집합이래.
그러면 x에는 집합 x에는 a가 아닌 거를 갖고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야. a 없는 거 갖고 있으면은. 이 말 이해돼? 예를 들어서 집합 x에 9라는 원소가 돼보자. 9라는 원소가. 그럼 집합 x 여집합에는 9가 없을 거 아니야. 그럼 집합 a도 9가 없고 x 여집합에도 9가 없어. 그럼 합하면은 전체 집합이 된다고 보장할 수가 없잖아. 맞니? 물론 이제 9라는 게 전체 집합이 있어야겠지만, 그러니까 전체 집합 어떤 원소에 대해서 그 원소가 집합 A에 없는 거를 집합 X가 갖고 있으면은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조건의 의미 자체가 집합 X가 이렇게 A에 포함되겠구나 이렇게. 근데 A 차집합 B에는 또 갖고 있대. 그러면 집합 A에서 우리가 1, 2, 4, 6, 8 이렇게를 집합 X가 갖고 있는 거야. 이 원소들이 집합 X에 속해 있어. 그랬을 때 모든 원소의 합이 4의 배수인 집합 X를 모두 구하라 그랬어. 모두 구하라고 했어. 그럼 보니까 자 이렇게 합하는 게 3, 7, 13, 21이네. 21이야. 그러니까 일단은 20을 갖고 있으니까 4의 배수를 내려면은 1, 2, 4, 6, 8에다가 또 뭘 갖고 있어야겠어? 일단 3을 갖고 있는 건 가능하겠지. 그 다음 또 여기다 뭘 갖출 수 있어? 5, 7? 이렇게 할 수 있지? 아니면은 여기다가 7만 가야 되지. 7만 이렇게. 더 있니? 더 없겠지? 더 없어. 왜냐면 우리 지금 필요한 게 원래 갖고 있는 1, 2, 4, 6, 8의 합이 얼마야? 21이잖아. 그치? 그럼 21이라는 거는 4로 나눈 나머지가 1이잖아. 그치? 나머지가 1이야. 나머지가 1이야. 4로 나눈 나머지가. 그럼 우리가 필요한 게 4로 나눈 나머지가 3인 숫자가 필요해. 그치? 3인 숫자가 지금 3 또는 7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씩 포함하거나 일단 5는 포함 안 돼. 그치?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5, 7을 포함하면서 3 포함은 가능하잖아. 그치?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3개가 있을 것이다. 집합 X는 이렇게 물론 다 이게 심표해줘야 이렇게. 그래서 총 이렇게 3가지가 있겠네. 집합 X 모두 구하라 했으니까. 됐니? 다음 뒤쪽에 넘어가서 659번 봅시다. 자연수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집합 A가 A, B, C, D 있는데 집합 B는 X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EX를 갖는데 그럼 집합 B를 그냥 원소 나열법으로 표기해 보면은 EA, EB, EC, ED 이렇게 되는 거야. 맞니? 자 그랬을 때 집합 A랑 집합 B 가족권 보니까 겹치는 원소가 2개 있다 그랬어. 그럼 일단은 여기 있는 A랑 겹치는 게 있을 수는 없겠지. 왜냐면 이 조건에 의해서 여기 있는 모든 숫자는 A보다 클 수밖에 없어. 맞니? 마찬가지로 ED랑 겹치는 또 있을 수 없지. ED가 원래 제일 컸었으니까, 그지? 그래서 일단 겹칠 수 없는 것들을 제외해보면 A랑 ED는 겹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또 겹칠 수 있을까? 겹칠 수 있는 게 CD랑 EA, EB가 겹칠 수 있지.
CD, EA, EB가. 그래서 한번 가정을 해보자. 첫 번째 C가 E에게 되고 그 다음에 D가 EB가 된다 이렇게 가보자. 그럴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A 교집합 B의 모든 원소의 곱은 8인데 모든 원소의 곱이 지금 어차피 교집합의 원소가 지금 C, D밖에 없잖아. C, D야. 그럼 얘 둘의 곱이 지금 8이라 그랬어. C, D의 곱이 8이래. 그럼 어차피 얘가 지금 1, 8은 안 될 거 아니야. 왜? 자연수 A, B, C, D에 대해서 C의 값이 1이 된다면은 얘들은 선택할 수 없잖아. 그치? 그다음에 2, 4도 안 돼. 왜? 두 개 선택해야 되잖아. 그치? 그럼 이 경우는 안 되겠지? 그냥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자연수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두 번째 C랑 E, B가 똑같고 그 다음에 B랑 E, A가 똑같아 해보자. B, C를 가지고. 왜냐면 방금 우리가 어차피 CD를 했으니까 이렇게는 같을 수 없다는 거야. 제일 같을 수 없어. 그래서 B, C를 해보면은 B, C의 곱이 8이라는 거야. 그럼 그때는 2, 4밖에 안 되겠지. 2, 4. 제가 지금 이렇게 2, 4 이렇게. 그럼 얘가 A가 1이 될 것이고 얘는 2, 4, 8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 맞니? 그랬을 때 자 A 합자 B의 모든 원소의 합은 33이라고 그랬어. 그럼 A 합자 B의 원소를 보면은 자 2랑 4는 지금 겹치고 있으니까 지금 2랑 4는 겹치고 있으니까 남는 게 A 합자 B를 한번 원소 날보로 써보면은 얘가 1, 2, 4, 8, D, 2D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여기를 다 더해주면 나오는 게 15야. 그럼 15 플러스 3D가 33이래. 그럼 D 값은 얼마? 여기 나오겠지?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이거 지금 6이니까 다 더하면 얼마겠어? 13 나오겠지? 그래서 같을 수 있는 거 케이스 분류 해가지고 자연수 조건 그 다음에 이 조건 만족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주면 된다. 됐지? 정리하시고 다음 또 넘어가서 673번 봅시다. 673번. 자, 전체 집합 U가 지금 0부터 8까지의 정수를 모아놓은 집합이고 두 번 집합 A는 지금 0, 2, 4, 6, B는 4, 5, 6, 7, 8 이렇게 있는데 A 합접 C랑 B 합접 C를 만족하는 전체 집합 U의 분수 C의 개수를 구해라 돼 있어. 자, 그럼 봐봅시다. A 합접 C랑 B 합접 C가 똑같다는 거는 일단 집합 C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겠어? 집합 C가 반드시 포함되는 거. 집합 B에는 없고 집합 A에는 있는 거를 갖고 있어야겠지. 그래야 합했을 때 얘랑 같아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포함이 되는 게 0, 2는 반드시 포함해야 돼. 집합 B에는 없지만 집합 A만 있는 그런 원소들. 마찬가지로 집합 B에만 있고 집합 A는 없는 7과 8도 포함을 해야겠지. 그치? 5도 있구나. 5도. 그치? 2, 5, 7, 8 이렇게. 맞니? 그래서 집합 C는 반드시 0, 2, 5, 7, 8이라는 원소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전체 집합 원소 개수가 9개인데 이 9개 중에서 0, 2, 5, 7, 8 5개는 반드시 포함을 하고 있대. 반드시 갖고 있대. 그럼 나머지 4개에 대해서는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거나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두 가지의 선택이 있으니까 답은
2의 4제곱에서 16 나오겠니? 정말 이해되니? 정말 이해돼? 그러니까 0, 2, 5, 7, 8은 반드시 포함하고 나머지 뭐 1, 3, 4, 6 1, 3, 4, 6 4개에 대해서는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거나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으니까 2의 4제곱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또 넘어가서 675번 봐봅시다. 675번. 자, 집합 A가 1부터 9까지의 자연수를 모은 집합인데 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X에 대해서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합을 SX라 하겠대. 그랬을 때 최대값을 구해라. 자, 집합 X랑 2, 3, 4에 대해서 자, 집합 X가 3은 반드시 포함하고 2랑 4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가에 있는 식으로 표현한 거야. 즉 3은 반드시 포함하셔야 되고요. 2랑 4는 포함을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을 때 SX의 값은 짝수라 그랬어. 짝수. 근데 봤더니 어차피 지금 3이 하나 있으니까 내가 나머지 홀수를 어떻게 돼? 홀수에 포함해야 돼. 그렇지? 그래야 전체 합한 값이 짝수 되겠지. 얘는 이미 하나 갖고 있고 그러면 홀수에 가지려면 얘가 5, 7, 9를 갖는 게 최대 되겠지. 그럼 이렇게 합이 지금 21이고 24 거기다가 14 더하면은 38 답이 5번 나오겠지. 왜냐면 짝수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이 짝수에 영향을 안 미치니까 홀수 짝수에 영향 안 미치니까 어차피 짝수일 거니까. 그래서 뭐 간단히 풀 수 있겠지? 네, 679번 봅시다. 자, A 차집합 B랑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똑같다 그랬어. 그럼 한번 봐봅시다. 집합 A가 있고 저 B가 있을 때 A 차집합 B는 여기를 의미하는 부분이야. 근데 이 부분이랑 A 여집합 합집합 B니까 얘도 한번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그려봅시다. 자, 그러면 A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은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까? 맞지? A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 맞니? 그치? 근데 이 분홍색 색칠한 두 부분이 일치한데 그 말은 이 바깥 부분에 있는 원소가 있으면 돼야 안 돼? 안 되겠지. 뭐가 있으면 존재한다면은 이 분홍색 부분이 같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A, B가 있을 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바깥 부분에는 원소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 순수한 B 여기 부분에도 어떤 원소가 존재하면 안 되겠지. 여기도 뭐가 있으면 안 돼. 맞니? 그럼 결국에는 모든 원소가 다 여기 아니면 여기 있다는 거야. 맞아? 맞지? 모든 원소가 여기 아니면 여기 있다는 거야. 그랬을 때 집합 A 합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결국에는 전체 모든 원소의 합이네. 그럼 답이 36 나오겠지? 1부터 8까지 합이니까. 이해되니? 원소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얘 아니면 얘밖에 없으니까. 그럼 선생님 한 문제를 한번 꺼볼게. 이 상황에서
순서상 A, B의 개수는 하고 물어봤어. 그럼 답이 얼마일까? 순서상 A, B의 개수. 그러니까 집합 A랑 집합 B가 결정되는 그러한 순서상 개수를 구하라는 거야. 모든 원소가 지금 있을 수 있는 게 여기 1번 아니면 2번인 거야 지금. 그랬을 때 순서상 A, B의 개수. 자, 이런 순서상에 대한 문제도 한 번씩 나오는데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은 원소가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의 개수를 구하면 돼. 지금 구해서 1번 영역 아니면 2번 영역에서 갈 수 있어. 근데 총 원소의 개수가 지금 8개야. 그럼 8개의 원소가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1번 아니면 2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1이라는 원소가 가질 수 있는 게 2가지, 2도 2가지, 3도 2가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8도 2가지니까 답이 2의 8제곱 나오겠지? 256 이렇게. 왜냐면 원소가 다 들어가는 순간 집합이 결정될 거니까. 이해되니?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영의 개수를 가지고 우리가 파악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뭐 이게 여러분들이 좀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138페이지까지 풀 수 있니? 연산 문제 좀 있긴 한데 뭐 그렇게 난이도 있는 문제는 별로 없을 거야. 실제로 여러분 풀어보면은.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한번 138페이지를 풀어봐봐. 장수로 따지면 좀 많을 텐데 많을 수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까지 합시다.